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3장 이어서 이제 전로의 절연 및 절연 내력을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자, 말 그대로 전로의 절연 및 절연 내력이에요. 전로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고,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고,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이란 얘기야.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이라고 되어 있어. 절연 저항. 그럼 자, 이렇게 볼게요. 어떤 전선에다가 피복이 없는 전선이 나전선이야. 나전선. 그죠? 나전선인데, 자, 이 나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 이 저항값을 뭐라고 합니까? 전기 저항이라고 해요. 전기 저항. 그럼 이 전기 저항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겠죠. 왜?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없어. 그죠? 말이 없어. 자, 말이 없어지겠죠. 전기가 통하는 곳에 전기를 만지게 되면, 전선을 만지게 되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자, 어떻게 이제 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이렇게 입혔어. 그럼 딱 이렇게 전선을 여기를 만질 때와 이 부분을 만질 때는 어떻게 될게? 이 부분을 만지게 되면, 전기가 통하는 곳에서 이 부분을 만지게 되면 저는 말이 없겠지. 감전 당하겠지. 근데 이 부분을 만지게 되면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왜? 이 부분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자, 이 부분에 전기가 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우리 이 절연 저항. 자, 절연이랑은 전기가 통하지 않은 거니까 이 절연 저항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크게끔 만들어 놔야 될 거죠. 그래서 자,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오음인데 자, 커야 되니까 그 보조 단위를 씁니다. 뭐라고? 메가옴.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6승이죠. 그래서 절연 저항 값은 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절연 저항의 값, 그 우리 표 보게 되면 표를 보시게 되면 단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가오음이라고 되죠. 메가오음. 왜? 저항 값은 커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절연 저항 값은 자, 저압 선로에서는 자, 어떻게 정해져 있더라 이거야. 정해져 있더라 이거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인데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자,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 누설 전류 몇 미리? 1mA로 유지를 해야 되더라. 만약에 자, 이 절연 저항 값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절연 저항 값이 측정이 곤란할 때 자, 측정이 곤란할 때에는 자, 뭐 갖고 하더라? 자, 누설 전류 가지고 구하는데 그 누설 전류는 얼마? 1mA를 기준으로 하더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입니다. 전기 사용 장소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자,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부터 자,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표에서 저항값이어야 된다. 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일 때.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일 때, 150V 이하일 때. 자, 그 다음에 자, 대지 전압이 150V 초과하고 자, 300V 이하가 될 때. 자, 그 다음에 자, 사용 전압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사용 전압이 되겠죠. 자, 이 사용 전압이 자, 300V 초과하고 자, 400V 이하가 될 때. 자, 미만이 될 때.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미만이 되겠죠. 400V를 초과하게 됐어요. 400V 초과. 이때 절연 저항값이 얼마냐 이거야. 자,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일 때는 얼마 됩니까? 0.1 자, 메가옴이 돼야 되는 거고. 자, 150V 초과하고 300V 이하일 때는 0.2 메가옴이 돼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300 초과하고 400V 미만일 때는요 0.3 메가옴이 되고요. 자, 400V 초과할 때는 0.4 메가옴이 되더라.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도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150V 이하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 얼마? 110V. 그죠? 자, 300V 이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220V가 되겠지. 220V. 그 다음에 400V 미만에서는 자, 380V가 있겠죠. 그 다음에 400V 초과할 때 저압전로에서 440V 있겠지. 자, 이걸 쉽게 좀 암기를 하기 위한 방법은 절연 저항의 값은 단위가 메가옴이다. 메가옴인데 자,
150V 이하일 때, 150에서 300 이하일 때, 300에서 400 미만일 때, 400부터 초과할 때 정해진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110일 때는 앞글자 .1, 앞글자 .2, 자 .3, .4 이게 뭐가 됩니까? 자 여기 절연 저항값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더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자 절연 저항 측정이 곤란할 때는 자 뭐 기준이 누설 전류를 가지고 구하더라. 근데 그때 누설 전류는 몇 미리암페어다? 1mA가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자, 예제 4번을 보시자고요. 옥내이서라는 저압 접촉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 값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어요. 자, 200V 이하에서는 절연 저항 값이 0.1 맞습니까? 200V 이하래. 우리 200V의 기준이 없었어. 얼마입니까? 150V 이하라고 했지. 자, 1번이 틀렸죠. 자, 150을 넘고 300 이하일 때는 0.2. 왜? 220이 있으니까. 300을 넘고 400 이하에서는 380V가 되겠죠. 그렇죠? 0.3메가옴. 400V 이상일 때는 0.4 메가옴. 답은 1번이 잘못된 거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이제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절로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 해요. 고압이나 특고압.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연 저항은 자 이런 절연 저항은 전압이 뭐야? 저압이야. 저압절로야. 저압절로. 그렇죠? 근데 절연 내력은 자 이 절연 내력은 자 어떤 전압 특고압 또는 고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 자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을 초과하고 저압의 교류, 직류의 어떤 전압을 초과하고 몇 볼트야? 7000V 이하까지를 우리 고압이라 했고 7000V를 초과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특고압. 그래서 기준 전압이 몇 볼트냐면 7000V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표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해요. 자, 보시자고요. 절연 내력을 시험할 부분에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 의하여 결정되는 시험 전압을 계속하여 몇 분간, 10분간이다 체크하세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설비에서 시간을 물어보게 되면 다 몇 분이냐? 10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10분. 자,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는 결정된 시험 전압에 2배의 직류점을 가하여 견뎌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시험 방법 있죠. 이 시험 방법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고압 특고압 전선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에서 시험을 하고요. 회전기는 권선과 대지 사이에, 변압기는 권선과 다른 권선 사이에. 자, 다른 기구는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류기 정도가 되겠지, 정류기. 자, 이런 시험 방법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거기에 이 표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 자, 전선로, 기기구 등의 절연 내력인데 제가 아까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어떤 영역? 특고압과 고압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 전압이 얼마야? 7000V야, 7000V. 그럼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구에다가 제가 자, 어떤 이제 고압이나 특고압의 어떤 전압을 줘요. 근데 그 전압을 어떻게 이제 내가 사용하는 인가 전압에 어떤 배수의 전압을 줍니다. 어떤 배수의 전압을 몇 분간 준다고요? 10분간 줘. 10분간 줘가지고 그 기계가 자 견디냐 못 견디냐. 만약에 견딘다면 이건 상품화돼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계가 그걸 못 견뎌. 뭐 한 7, 8분 돼갖고 깨져버렸대. 그죠? 그럼 이건 불량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배수의 시험 전압을 가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최대 사용 전압이 자 7000V 이하일 때 자 7000V 초과하고 자 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일 때 자 7000V 초과 비접지의 모든 전압일 때 자 60kV 초과 자 중성점 접지식일 때 자 6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일 때 자 170kV 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에 군에만 적용을 시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 전압에 자 1.5배, 0.92배, 1.25배, 1.1배, 0.7배,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더라. 자, 회전기, 정류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전압을 자, 얼마를 기준으로? 자, 7000V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산업기사나 기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하시겠지만 나는 기능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지금 문외한이야. 너무 어려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접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 중성점, 다중접지, 비접지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몰라. 뭔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수의 신업,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전압에 어떤 배수의 전압을 몇 분간 가는데요. 10분간 가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10분간 가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견딜 수 있냐 없냐, 자 버틸 수 있냐 없냐 그런 시험을 절연 내력이라고 한대요. 그럼 자 전압이 지금 뭡니까? 고압이나 특고압이니까 기준 전압이 7000V가 되겠네. 자 그죠? 자 7000V 이하일 때 또는 자 7000V 자 초과가 됐대. 자 이때는 자 몇 배 가합니까? 시험 전압에 7000V 이하일 때는 1.5배의 자 시험 전압을 가하고요. 자 7000V 초과할 때는 1.25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더라. 근데 최소 전압이 얼마냐면 500V가 되더라. 최소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1500V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자고. 어떤 전동기야, 전동기. 이 전동기의 사용 전압이 220V래요. 자 이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동기 220이니까 7000V 이하가 되겠네. 몇 배 시험 전압을 가해요? 1.5배를 가하겠지. 그럼 전압이 얼마 나와? 330V가 나와. 답이 330이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최저 전압이 500이니까 여기에 다음 몇 볼트가 됩니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500V가 되더라 이거야.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접지고 직접 접지고 모르겠다. 내가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전압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2900V. 그 다음에 154,000V. 그 다음에 345,000V. 이렇게 보시자고. 저는 그냥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에 대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22,900일 때, 22,900일 때는 몇 배 시험 전압을 가합니까? 0.9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고, 자, 154,000V일 때는요, 0.72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더라. 그 다음에 33,500일 때는 0.64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더라. 자, 이렇게 5가지만 공부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보시자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서 없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 표를 보세요. 표 보시게 되면 자 60kV 초과 중성점 접지 시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 빠진 내용이 지금 그 부분이야. 자, 그 부분에다가는 자 시험 전압 몇 배를 가합니까? 1.1배를 가해요. 근데 최저 전압이 얼마야? 75kV야. 75kV. 자, 이거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회전기 정류기 절연 내력도 똑같죠? 이 부분이니까. 자, 이 5가지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자, 문제 5번 볼게요. 핵심 예제 문제. 자,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 시계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중성점 직접 접지입니다. 중성점 접지 시계 아니고. 그러면 자, 얼마가 돼야 돼? 자, 뭐가 될까요? 요 부분이 되겠지. 70kV니까. 여기 가장 근접한 게 이거니까. 그러면 70kV 곱하기 0.72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자, 얼마 나와요? 54,000V가 나오더라. 답은 4번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70kV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전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 전압이 아마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22,900이에요. 154, 자, 154kV입니다. 345kV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접지공사에 대해서 좀 보실게요. 접지공사. 자, 이 접지공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접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접지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명사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지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 접지공사는 자, 4번에 접지공사는 자, 어떤 거냐면 기기접지를 얘기합니다. 기기접지. 이 전에 우리가 절연 내력을 했을 때 중성점 직접 접지,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개통접지예요. 개통접지. 선로의 어떤 개통접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접지 공사는 기기 접지예요. 기기 접지. 자, 그 기기 접지에는 자,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제 1종 접지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2종 접지 공사가 있고요. 제 3종 접지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가 있습니다. 자, 1종은 왜 하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명확하게. 그게 뭐냐? 1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고압, 고압으로부터의 자, 기계 또는 기구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1종의 접지 공사다라고 보시면 돼. 1종 다시 1종을 언제 한다고요?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의 뭐 보호하자? 기계 기구 보호하자. 2종은요. 자, 변압기 내에서 변압기는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겠죠. 자, 1차 측이 높은 전압이라고 봅시다. 자, 변압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요? 혼촉 사고가 발생을 한대. 혼촉이라고 하는 것은 붙었다는 얘기야. 그럼 1차 전압이 2차 전압하고 이제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차가 예를 들어서 22,900이에요. 2차가 220V를 쓴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붙었어. 붙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22,900이 2차에 다 걸릴 거란 얘기야. 그럼 2차 측에는 부하가 있어요. 전압이 다 모든 가전제품이 다 몇 볼트에 맞춰져 있어? 220V에 맞춰져 있는데 자, 22,900이 2차 측으로 다 넘어오게 되면 이 가전제품들 다 어떻게 될까요? 못 쓰게 되겠지. 다 타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2차 측의 가전제품에 22,900이 걸렸다는 얘기는 2차 측에 22,900이 전위가 올라왔다는 얘기냐? 220에서 22,900으로? 그렇죠? 자, 변압기에서 혼촉 시에 자, 저압 측에 전위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것을 자, 막고자 하는 게 이종 접지예요. 이종 접지. 꼭 알고 계셔야 돼. 다음에 3종이나 특3종은 언제 씁니까? 사람, 가축에 뭐 보호하자? 감전, 사고 방지 보호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목적이 뭐냐? 자, 전기 기기 내에서 절연 파괴가 생기면 기기의 금속재 외압은 충전되어 대지 전압을 가진다. 여기에 사람이 접촉하면 인체를 통하여 대지로 전류가 흘러 감전되므로 금속재 외압을 접지하여 대지 전압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하는데 그 접지에는 1종, 2종, 3종, 특 3종이 있더라. 1종 언제 한다고요? 고압이나 특고압으로부터의 기기구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에 2종은요. 변압기에서의 혼촉 사고가 발생하면 저압 측의 전위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3종과 특 3종은요. 사람 가축의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자, 접지 저항값. 자, 접지 저항값은 얼마냐 이거야. 접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접지 저항은 작을수록 좋겠죠. 작을수록. 그래서 자, 1종은 접지 저항이 얼마냐? 10옴 이하가 되더라. 10옴 이하. 다음에 2종은 자, 접지 저항 값이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150V를 기준으로 합니다. 150V를. 근데 지금 어디서 설치한다고요? 변압기에서 설치한다고요. 그럼 변압기에 내부에 고장이 생기면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이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을 했대요. 이때는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자, 300V를 기준으로 구하고요. 또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600V를 기준으로 구하는데 자, 이건 언제 쓰이냐? 자동 차단 장치가 1초에서 자, 몇 초? 2초 이내에 동작을 했을 때. 자, 이 부분은요. 자, 자동 차단 장치가 1초 이내에 동작을 했을 때 꼭 알아두십시오. 자, 기준 전압이 달려 150, 300, 600V가 되더라 이거야. IG라고 하는 건 뭐야? IG. 이 IG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전류 값입니다. 지락 전류 값. 왜? 옴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를 암페로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3종은요. 접지 저항 값이 얼마냐면 100옴 이하가 돼요. 100옴 이하가. 다음에 특 3종은 10옴 이하가 됩니다. 15옴 이하가. 자, 이게 자, 접지 저항 값이에요. 우리 교재에 자, 접지 공사의 종류 해가지고 표에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접지선에 자, 굵기가 있다라고 보시죠. 굵기. 그럼 1종은 접지선의 굵기가 지금 몇 스퀘어짜리 있습니까? 접지선은 자, 6스퀘어짜리의 자, 전선을 쓰더라. 그 다음에 2종은 자, 몇 스퀘어짜리 있습니까?
16 스퀘어짜리를 씁니다. 16 스퀘어짜리. 근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이 될 때에는 자, 6 스퀘어짜리를 쓰더라 이거예요. 6 스퀘어짜리. 그다음에 3종이나 특3종은 자, 다 몇 스퀘어짜리를 쓰냐면 2.5 스퀘어짜리의 전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암기가 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측 단면적 몇 스퀘어? 이거 2.5 스퀘어가 되겠지. 자, 2.5 스퀘어짜리의 연동선을 사용하더라. 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지선의 시설이 자, 특례사항이 하나가 나와있죠. 특례사항. 자, 특례사항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특례사항은 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다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특례사항에 대해서 좀 볼게요. 특례사항. 그 특례사항은 뭐냐면 1종과 2종에 관련된 특례사항인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대요. 지지물이.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지지물이. 자,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완금, 완철. 자, 애자 장치가 있고요.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 변압기도 이렇게 있다네. 변압기도.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자, 가공 지선도 지나가고요. 어떤 기계 기구들이 이제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대지야, 대지. 대지. 자, 근입 깊이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여기 22,900의 전압이 걸린다고 보시자고요. 22,000. 자, 그럼 여기 몇 종 접지해야 돼? 1종 접지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종 접지해야 됩니까? 변압기니까 2종 접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1종, 2종 접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접지극이 자, 이렇게 이제 보시자고.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접지극이라고 할게요. 접지극. 자, 1종이나 2종에 자, 어떤 기계, 기구,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접지를 해요. 접지를. 자, 이렇게 접지를 이렇게 했다 접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어디다가 이 접지극에다가 접지를 한대. 근데 이제 자, 이런 경우죠. 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 너무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딱 손을 댔어. 어떻게 될까? 죽겠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회색으로 된 어떤 자, 이렇게 절연체를 이렇게 둡니다. 자, 이렇게 막아요. 절연체를. 자, 왜? 만지면 감전 사고 당하니까 감전 당하지 말라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이걸 합성 수지관이라고 해요. 합성 수지관. 자, 이 합성 수지관은 자, 지상 몇 미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예요? 2미터. 자, 지하 지붕 얼마? 0.75m. 그러니까 자, 합성 수지관은 자, 지상 2m에서 지중 몇 미터까지? 0.75m까지 뭘로 덮더라? 합성 수지관을 덮더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접지극을 지지물 아래에다가 설치할 때에는 자, 여기에 이격거리는 몇 cm가 되더라? 30cm 이하가 돼야 되더라. 30cm. 그 다음에 근데 이 접지극을 내가 지지물하고 어떻게 뒀어요? 평행하게 뒀어요. 접지극을 내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뒀다라고 볼게요. 접지극을. 그럼 접지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때 자, 지지물과 자, 이 접지극과의 이 이격거리가 몇 미터야? 이 이격거리가 1m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지선을 시설해가지고 자, 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한다. 체크하시고요. 75에다가 그다음 접지선을 철조 기타의 금속재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조의 밑면으로부터 몇 cm 이상? 30cm 이상의 깊이 매설하고 접지극을 지중해서 금속재로부터 떼어날 때는 자, 몇 미터? 1m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선은 자, 리을본 보세요. 접지선은 지하 몇 cm? 75cm. 자, 0.75m에서부터 지표상 2m까지 자, 뭘로 덮더라? 합성 수지관으로 덮더라. 이해되시죠? 그거 암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세요. 자, 합성 수지관으로 덮는데 몇 미터? 지상 2m, 지하 0.75m. 접지극을 지지물 아래에다 설치할 때는 30cm. 자, 평행하게 설치할 때는 몇 미터? 1m 이격거리를 두더라. 자, 핵심 예제. 자, 7번을 볼게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라는 경우에 접직은 지하 몇 cm입니까? 75cm가 되겠지.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네, 마지막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수도관 접지가 나와 있어요. 수도관 접지는 자 뭐가 있냐면 수도관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접직을 설치를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자 이 밑에 뭐가 지나가냐면 수도관이 지나가요. 수도관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금속재 수도관이 되겠지. 금속재 수도관이 될 때에는 이 접직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수도관 자체를 물론 접지 극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자 이 수도관은 자 접지 저항이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이 수도관은 접지 저항이 몇 오hm 이하가 나와야 돼? 3호 이하의 자 접지 저항 값이 나와야 돼요. 접지 저항 값이.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3.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계기용 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인데 계기용 변성기는 뭐냐면 자, 기억만 하세요. 계기용 변성기인데 이 계기용 변성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PT라고 하는 게 있고 CT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 PT라고 하는 것은 계기용 변압기라고 불리는 거고 CT라고 하는 것은 계기용 변류기라고 불려요. 근데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건 뭐냐? 기기야 기기. 자, 무슨 기기냐? 변성을 하는 기기인데 자, 어떤 용으로? 계측하는 용으로. 그러니까 PT는 변압기, PT는 변류기. 자, 어떤 고전압,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낮출 때 쓰는 게 PT고 C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전류를 자, 소전류로 낮출 때 쓰는 게 자, CT입니다. 자, 목적은 그래. 근데 여기도 접지를 한대요. 어디다가? 2차 측에다가. 자, 2차 측에다가 자, 접지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특고압이 걸렸을 때, 특고압일 때 자, 몇 종 접지 하더라? 제 1종 접지 하더라. 1종 접지. 자,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몇 종 접지 하더라? 제 3종 접지 하더라.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필요기예요. 필요기. 자, 필요기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어떤 뇌서지, 이상전압이 빵하니 쳤어요. 어떤 번개가 빵하니 쳤다고, 낙뢰가 빵하니 쳤어요. 선로에. 그럼 그 낙뢰로부터의 어떤 대전압이 대전류가 흐르겠죠. 그런 이상전압을 어떻게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필요기라고 합니다. 필요기. 자, 필요기는 전력 설비의 기기를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며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에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기를 설치해야 된다. 암기. 자, 네 가지. 자, 설치 장소 네 가지 보시자고요. 발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에 꼭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 측에 설치를 해야 되고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받는 수용장소에 인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곳에 필요기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필요기의 설치 장소가 잘못된 것은. 그래서 가장 많은 오답이 있는 건 뭐예요? 가공전선로의 말구 부분에 필요기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필요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필요기입니다. 필요기의 제1 보호 대상은 변압기예요. 근데 자, 필요기는 고압이나 특고압이지, 특고압이 들어오는 선로죠. 그죠? 그래서 필요기는 몇 종 접지합니까? 1종 접지합니다. 1종 접지. 그 1종 접지에다가 꼭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필요기의 설치 장소와 필요기의 접지, 자, 공사 방법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필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발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맞죠? 가공전선로부터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측 및 고압측 아니지. 자, 이 부분이 아니죠. 어디예요? 고압측 및 특고압측이잖아.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에 인입구 설치해야 되는 거고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자,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접지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게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해서 이번 시간에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